아이의 머리 정수리에 있는 가마는 실로 깊은 이치를 담고 있다고들 합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가마가 하나면 복이 많은 운명이요, 둘이면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머리에 2개의 가마를 가졌다면 이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나 이는 단순히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된 관상서나 정통의학 서적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허나 기이하게도 이토록 깊은 의미가 있는 일을 어찌하여 오늘날의 많은 부모님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섭리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황제내경에서는 머리는 정명지부, 나 하였습니다. 이는 곧 머리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미로운 기운이 모이는 곳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정수리의 가마 역시 우리의 운명이나 복과 어떠한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초가을, 다사로운 햇살이 맑은 대숲을 지나 의원의 작은 뜰에 부서져 내리며 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대부가 회랑 아래 앉아 한 환자의 맥을 짚고 있을 때였습니다. 호련, 듣는 이의 마음마저 다급하게 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부님, 이 대부님 계십니까? 제발, 제 아이 좀 봐주십시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의 젊은 사내가 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안고 뛰어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잔뜩 긴장한 기색의 아내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대부는 조용히 맥을 짚던 손을 놓고 일어서며 온화하게 물었습니다. 형제여,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십시오. 아이가 어디가 편찮습니까? 장문이라 하는 그 사내는 아이를 침상에 눕히며 울먹였습니다. 대부님, 어젯밤부터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는데 약을 먹여도 열이 내리질 않습니다. 방금 재어보니 39도나 됩니다. 이 대부의 표정도 진중해졌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 아이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입을 열어 설태를 살피고 몇몇 중요한 혈자리를 짚어본 뒤 마지막으로 아이의 맥을 짚었습니다. 진찰을 마친 이 대부의 시선이 아이의 정수리에 머물렀습니다. 이 아이는 머리에 가마가 2이군요? 2분도 알고 계셨습니까? 기 대부가 문득 장문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장문과 그의 아내 왕방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방이 망설이다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2개였습니다. 대부님, 그것이 무슨 문제라도 되는 것입니까? 기 대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옛 어른들께서는 이 머리 위에 가마 2개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 많았지요. 저희 고향에서는 쌍가마를 가진 아이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장모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대부님, 지금 그런 말씀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어서 제 아이부터 살펴주십시오. 진정하십시오. 이 대부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아이는 그저 풍열, 감기에 걸린 것입니다. 크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제가 약재 몇 가지를 처방해 줄 터이니 다려서 아이에게 먹이고 땀을 내게 하면 금방 쾌차할 것입니다. 그는 붓을 들어 처방전 위에 여러 약재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왕방은 이 대부의 차분한 모습에 마음이 조금 놓이자 아까 들었던 쌍가마 이야기에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대부님, 아까 쌍가마에 대해 하신 말씀, 저희에게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대부는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선 약방에 가서 약부터 지으십시오. 약을 다려가지러 오실 때, 그때 이 쌍가마에 얽힌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리지요. 장문 부부는 지체할 수 없어 서둘러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부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약을 들고 다시 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이는 잠이 들어 있었고 붉어졌던 얼굴도 한결 나아 보였으며 호흡도 고르게 되었습니다. 대부님, 아까 말씀하신 쌍가마에 대해 들려주십시오.
마음이 쓰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왕방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대부는 그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은 도성에서 자라셨으니 이런 옛 어른들의 말씀이나 풍습에는 크게 마음을 두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골에서는 바로 그때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센 노인 한 분이 천천히 의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대부는 노인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맞이했습니다. 스승님, 어인일로 왕림하셨습니까? 기 노인은 바로 이 대부의 스승이자 이 일대에서 의술이 고명하기로 이름난 조 노사였습니다. 조 노사는 침상에 잠든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빛나는 듯하더니 장문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 정수리에 가마가 두리렸다. 장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 노사님. 태어날 때부터 두 개였습니다. 조 노사는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쌍가마를 가진 아이라. 늙은 내가 60평생 의술을 행하면서 대여섯, 67명 정도 보았을까? 참으로 드문 일이로다. 그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것입니까? 장문이 조급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조 노사는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허허, 옛말에 이르길 가마가 하나면 평범한 사람이요 둘이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 하였느니라. 이 정수리의 가마는 옛 의서나 관상서에서 정선 또는 발선이라 부른다네. 이는 단순히 털이 꼬인 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의 명운과 복덕에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았지. 왕방은 더욱 궁금해져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마가 둘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어찌 다른 것입니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인지. 조 노사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옛 문헌의 기록이 참으로 다양하구나. 상학대전이라는 책에는 발선이 하나면 평범하고 둘이면 희귀하며 셋이면 매우 드문 이술이다라고 적혀있지. 이는 곧 대부분의 사람은 가마가 하나로 평범한 길을 가지만 둘을 가진 이는 드물고 특별하며 셋을 가진 이는 봉황의 깃털처럼 지극히 드물다는 뜻이다. 왕방은 아이의 장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물었습니다. 조 노사는 잠든 아이의 붉어진 뺨을 바라보며 마치 앞날을 내다보는 듯한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옛 문헌들의 설이 분분하니라. 어떤 이는 쌍가마를 가진 아이가 지극히 총명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나 그 심성 또한 복잡하여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였지. 또 어떤 이는 쌍가마가 그 아이의 일생이 남들과 다르며 특별한 인연과 조우하게 될 것을 예시한다고도 하였다. 장문과 왕방이 숨을 죽이고 조 노사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을 때 위급해 보이는 다른 환자가 의원으로 급히 들어서며 대화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조 노사는 미안한 기색을 띠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야기는 이만 줄여야 할 듯이구나. 허나 만약 두 분이 이 쌍가마의 이치에 정녕 깊은 관심이 있다면 다음날 시간이 될 때 나의 집으로 한번 찾아오게. 내게 오래된 서책이 몇 권 있으니 그 안에서 두 분이 찾는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사흘 뒤 아이의 병세가 완전히 낫자 장문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조 노사의 거처를 찾았습니다. 조 노사의 집은 고풍스러운 사업원이었는데 크지는 않았으나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뜰 안에는 형형색색의 약초들이 자라나 은은한 약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조 노사는 뜰 가운데 돌탁자에 앉아 낡은 고서 한 권을 읽고 있다가 새 식구를 맞이하여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권했습니다. 아이의 기색이 한결 좋아졌구나. 조 노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다 스승님과 이 대부님 덕분입니다. 장문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왕방은 마음에 품고 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조 노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상가마에 관한 옛 서책들을. 조 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가에서 낡은 책 몇 권을 꺼내왔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오랜 세월 수집한 의서들과 관상학에 관한 옛 문헌들일세. 여기에는 정수리의 가마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지. 왕방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그 의서들에는 쌍가마에 대해 무엇라 적혀 있습니까? 조 노사는 더욱 낡아 보이는 의서 한 권을 펼쳐 보였습니다. 보시게. 이 의종경감이라는 책에는 사람의 정수리가 몸의 중요한 경맥인 동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네. 이 동맥은 양맥지에 나 불리며 우리 몸의 모든 양기를 주관하는 곳이지. 장문이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쌍가마는 아이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군요. 조 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한 이치가 있지. 허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의서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다네. 어떤 책에서는 쌍가마를 가진 이가 기혈이 왕성하여 몸이 건강하다고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오히려 기혈의 부조화를 겪기 쉬워 몸이 허약할 수 있다고도 하지. 이는 사람마다의 인연에 따라 다르니 하나의 잣대로 재단할 수는 없는 일일세. 왕방은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특별히 유념해야 할 점이 있겠습니까? 아이를 어찌 길러야 하겠는지요? 조 노사는 다시 수염을 쓰다듬으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가 막 입을 열려던 찰나 밖에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 노사님 계십니까? 마을 동쪽의 리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아무래도 위중하신 듯합니다. 어서 가보셔야겠습니다. 조 노사는 또다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야기는 또다시 미뤄야 할 듯싶구나. 허나 쌍가마를 가진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실로 깊은 학문이 필요하고 유념할 점이 많으니 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나를 잡아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세. 이렇게 쌍가마 뒤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가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장문 부부는 여전히 조 노사가 말한 쌍가마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 이번에야말로 그 비밀을 꼭 알아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아이를 데리고 조 노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조 노사는 뜰에서 새로 캔 약초를 말리고 있다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또 오셨구려. 이 쌍가마에 얽힌 이야기에 정녕 마음을 깊이 두고 계신 모양입니다. 조 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문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네, 조 노사님. 저희는 이 아이의 쌍가마가 범상치 않은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그 이치를 분명히 알아야 마음이 평안할 것 같습니다. 조 노사는 그들을 돌 의자에 앉히고 차를 따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다른 일이 없으니 우리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두 분은 이 아이 머리 위에 두 가마가 실로 무엇을 예시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의 긴장된 얼굴을 바라본 뒤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는 바로 이 아이를 향한 하늘의 특별한 뜻이자 이 아이의 일생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크나큰 형기가 숨겨져 있는 것이라오. 조 노사의 말이 떨어지자 뜰 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장문과 왕방은 숨을 죽인 채 아이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조 노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아이의 정수리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보게. 이 아이의 두 가마는 나란히 붙어 있지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살짝 비껴 위치해 있지. 왼쪽은 한 방향이고 오른쪽은 한 방향이구려. 옛말에 왼쪽은 이요. 오른쪽은
이라 하였네. 하다는 것은 물이 순리로 흐르는 것과 같고, 역, 하다는 것은 바람이 거슬러 부는 것과 같지. 허나 이라는 글자에 겁먹을 필요는 없네. 이 곧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오히려 이는 마음이 깊고 주관이 뚜렷하며 총명하고 반응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지. 다만 감정이 격해지기 쉽고 한번 고집을 부리면 물러서려 하지 않는 성향이 있을 수 있다네. 만약 이런 성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총명함이 아집에 가려 빛을 잃게 될 것이요. 현명하게 이끌어준다면 장차 큰 책임감을 지니고 강인한 기백을 갖춘 인물로 자라날 것이야. 왕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찌해야 아이를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서두르지 말게 조 노사는 낡은 책 한 권을 펼쳐 보였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길 가마는 기온이 모이고 흩어지는 자리, 현자, 피모지추, 라 하였네. 이는 그저 지혜로 삼을 뿐 불변의 법도로 여겨서는 안 되네. 가마는 단지 하나의 이정표일 뿐 아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판결문이 아니야. 아이의 성정이나 기열, 체질과 어느 정도 인연이 있을 뿐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네. 아이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부모인 두 분의 마음과 손길에 달려있다오. 내가 젊었을 적 앞뒤로 쌍가마를 가진 아이를 본 적이 있네. 그 아이는 쉼없이 움직이고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로 맞받아칠 만큼 기운이 넘쳤지. 허나 그 아비는 아이를 힘으로 다스리지 않았네. 아이를 강가로 데려가 함께 배를 젓게 하며 내 기운이 넘치니 그 기운을 이노에 실어보아라 하고 가르쳤지. 아이는 차츰 자신의 그 열정을 올바른 길로 쓰는 법을 배웠고 훗날 훌륭한 배를 만드는 대장인이 되었다네. 허나 반대의 경우도 보았지. 쌍가마를 그저 다루기 힘들다는 핑계로 삼아 매와 꾸짖음으로 다스리려 한 부모도 있었네. 아이는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 굳어지고 꾸짖음을 들을수록 더욱 엇나가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지. 자, 이것이 과연 가마의 탓이겠는가? 아니지. 장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 노사는 책을 덮고 말을 이었습니다. 쌍가마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닐세. 그 위치와 거리, 방향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 가깝게 붙어 있으면 예민하고 생각이 많으며 앞뒤로 나뉘어 있으면 주관이 강하고 성급할 수 있네. 좌우로 나뉘어 있으면 감정의 기복이 빠를 수 있지. 순환 방향에 가마가 많으면 큰 그림을 보는 경향이 있고 역한 방향에 가마가 많으면 세세한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네. 허나 이 모든 것은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뜻은 아니야. 왕방이 다시 건강에 대해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 한의학에서 머리 정수리는 백회라 하여 동맥의 기운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일세. 아이들은 본디 양기가 순수하고 왕성하나 음양의 조화가 아직 미숙하여 극단적인 더위나 추위에 약하지. 쌍가마를 가진 아이들 중 일부는 양이 편황하여 잠결에 이불을 걷어차거나 쉽게 체하고 적식, 입안이 헐기도 하네. 허나 겉으로는 열이 많아 보여도 실은 양기가 부족하여 양부족, 손발이 찬 아이들도 있지. 이때 부모가 그저 아이가 열이 많다고만 생각하여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나 약재만 쓰게 되면 오히려 생명의 불씨를 꺼뜨리고 기혈의 순환을 막게 되니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이네. 그러니 부모는 가마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아이의 맥과 혀, 그리고 일상의 모습을 잘 살펴야 하네. 이런 아이를 기를 때는 세 가지 안정이 중요하니 첫째는 기운의 안정이요, 둘째는 규칙의 안정이요, 셋째는 마음의 안정일세. 기운의 안정이란 집안을 평화롭게 하고 목소리를 낮추어 아이가 놀라지 않게 하는 것이요.
규칙의 안정이란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여 몸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요. 마음의 안정이란 부모의 마음이 먼저 반석처럼 굳건하여 아이의 급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말하네. 가령 아이가 기운이 넘쳐 쉼없이 움직인다면 억지로 억누르려 하지 말고 제기차기나 줄넘기처럼 땀을 흘릴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열어주게. 땀을 흘린 뒤에는 바람을 쐬지 않게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해야 하네. 만약 아이가 따지고 들며 고집을 부린다면 그보다 더 강하게 맞서려 하지 말게. 먼저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고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이치를 가르쳐야 하네. 아이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마치 두 마리의 소가 뿔을 맞대는 것과 같아 둘 다 상처만 입게 될 뿐이야. 또한 아이가 총명하고 호기심이 많다면 그 기운을 쓸 수 있는 적절한 일을 주게. 나무 토막을 쌓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로 성을 만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의 기운을 의 길로 이끄는 방편이 될 수 있다네. 장문이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학문은 어찌합니까? 저는 아이가 진득하게 앉아있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진득하게 앉아있는 것은 비단 가마만의 문제는 아닐세. 나는 쌍가마를 가졌음에도 깊은 집중력을 보이는 아이들을 많이 보았네? 그 아이들은 움직임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 법을 배운 것이지. 진정한 고요함이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일세. 처음부터 1시간을 앉아있으라 강요하지 말게. 단 15분이라도 그 시간 동안 아이가 스스로 깨닫는 기쁨을 맛보게 한다면 다음에는 기꺼이 10분을 더 앉아있을 걸세. 이야기를 들려주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게 하는 등 아이의 손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저 억지로 앉혀두고 꾸짖는 것보다 100배 낫다네. 왕방이 물었습니다. 그럼 민간에서 하는 말들은 어찌합니까? 어떤 이는 쌍가마 아이가 다루기 어렵다고 하고 어떤 이는 총명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하는데요. 어느 쪽도 정해진 답은 아닐세. 조 노사가 웃었습니다. 옛 서책에도 칭찬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경계하는 말도 있지. 한 관상서에는 쌍가마는 기민하고 재주가 많다. 기민다교, 고하였으나 바로 옆에 재주가 많은 이는 아집 또한 강하다. 기교 자역다집, 고 적혀있네. 이는 마치 불과 같아. 불은 밥을 짓게도 하지만 집을 태울 수도 있지. 부모인 두 분은 그 불을 다스릴 물을 들고 있는 셈이야. 언제 불을 꺼야 하고 언제 꽃에 물을 줘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일세. 그러니 가마를 우로 여기지도 죄로 여기지도 말게. 총명하다는 말은 그 재능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격려로 듣고 다루기 어렵다는 말은 부모 스스로 평정심을 잃지 말라는 경계로 들으시게. 장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저 또한 어릴 적 고집이 세어 그로 인해 마음에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그 가시를 제 아이에게까지 대물림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일세. 조 노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일세. 마음에 가시가 있거든 두려워 말고 아이에게 솔직히 보여주게. 아비도 어릴 적에 마음이 아팠단다. 그래서 아비는 조금 천천히 너와 함께 이 길을 잘 걷는 법을 배우려 한단다. 아이는 그대의 진심을 알아들을 걸세. 아이는 그대의 상처를 어린 나무가 세찬 바람을 만난 것으로 여길 게야. 그리고 나무는 바람을 맞으며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는 법을 배우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잊기 쉬우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네. 바로 이 백회 자리일세. 아이가 울며 보챌 때 이마에서 정수리를 지나 뒷목까지 머리카락이 난 방향대로 부드럽게 쓸어주게. 마치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말이야. 또한 머리를 감긴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
젖은 기운을 지닌 채 잠들지 않게 해야 하네. 봄, 가을 환절기에는 얇은 모자를 씌워 땀구멍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지 않게 보호해주게. 이 사소한 것들이 쌓여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견고한 토대가 된다네. 왕방이 음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이가 단 것을 좋아합니다. 단맛은 비장을 기르지만 과하면 오히려 비장을 상하게 하네. 7푼만 배부르게 7분포 먹인다는 옛말을 기억하게. 되도록 흰죽, 국수, 찐계란, 채소처럼 음식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주고 단맛은 과일로 대신하는 것이 좋네? 아이가 마음이 어지러워 단 것을 찾거든 먼저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게. 단맛은 위로가 되지만 부모의 포옹이야말로 근본적인 위로가 되기 때문일세. 사탕이 두 분의 사랑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되네. 내가 직접 보았던 상가마, 아이들의 이야기를 2가지만 더 들려주지. 가마가 앞쪽에 몰려있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네. 눈빛이 빛나고 말이 날카로워 누구도 당해내지 못했지. 그 아이의 어미는 성미가 급해 아이와 늘 부딪혔다네. 내가 그 어미에게 방편을 일러주었지. 아이가 따지고 들려 할 때마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그려보아라. 다 그린 후에 우리 서로 바꿔보자라고 말하게 했네?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아이의 화기는 잦아들고 그림 솜씨는 일취월장했네. 훗날 그 아이는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그 날카로움을 우아함으로 승화시킨 사람이 되었지. 또 다른 사내 아이는 가마가 좌우로 나뉘어 있었는데 높은 곳에 오르기를 좋아하고 담력이 큰 만큼 성정도 대쪽 같았네. 조부가 아이를 무조건 받아주기만 하고 부모는 아이가 화를 낼 때마다 피하기만 했지. 아이는 점점 더 거칠어져 이웃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말았다네. 내가 갔을 때 아이는 구석에 앉아 잔뜩 원망에 찬 눈을 하고 있었네. 내가 그 부모에게 말했지.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며 피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루 15분만 아이와 함께 콩을 심어보십시오. 아이의 넘치는 기운은 반드시 흐를 곳이 필요하네. 아이는 싹이 트는 생명을 돌보며 비로소 타자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멈추는 법을 깨우쳤네. 장문과 왕방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 노사가 말했습니다. 보시게. 가마는 하늘이 준 선이요. 그 아이의 삶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엮어가는 일세 그는 다시 의존경감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봄과 여름에는 양기를 보호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한기를 막으라 하였네. 아이에게 가 오를 때는 대부분 일상과 음식, 감정이 한데 얽혀 그런 것이라네. 느림, 과 자각, 이라는 두 글자를 기억하게. 천천히 행하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말하게. 아이의 조급함과 정면으로 부딪히려 하지 말게나. 왕방이 간절히 청했습니다. 조 노사님, 저희가 평생 지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집안의 규율을 정해주십시오. 규율은 종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있는 것일세. 조 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굳이 몇 마디로 정한다면 이것을 기억하게. 매일 2가지 느림, 과 1가지 평정, 한 가지 작은 성취, 그리고 매주 1가지 흩어짐, 이 있게 하게. 2가지 느림이란 화면을 보지 않고 천천히 먹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 빛과 소리를 줄여 천천히 잠드는 것을 말하네. 1가지 평정이란 어른이 먼저 마음의 평정을 지키면 아이는 자연히 따르게 된다는 뜻일세. 1가지 작은 성취란 책 한쪽을 읽는 것이라도 좋으니 매일 무언가를 완수하는 기쁨을 알게 하는 것이고, 1가지 흩어짐이란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를 자연 속으로 데려가 마음속에 웅크린 기운을 흩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네. 아이가 화를 낼 때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불을 다스릴 수 있도록 조용한 공간을 내어주게. 장문이 물었습니다. 조 노사님. 세간에는 가마가 손재주나 뇌의 어느 쪽이 발달했는지와 관련이 있다는 말도 있던데 그것은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떠도는 풍문은 많으나 그 중에 확실한 것은 드물지. 조 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마의 방향이 태중에서의 자세나 모낭의 생장 방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일세. 이는 몸의 형에 속하는 것이지. 허나 사람이 이를 도모하는 것은 심으로 하는 것일세. 형과 심이 무관하지는 않으나 서로를 속박하지도 않네. 그러니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아이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아이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떤 재능을 지니고 있는지 말일세. 아이가 시끄러움을 두려워하면 조용한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고 어둠을 무서워하면 등불 아래서 함께 이야기를 읽어주게. 모험을 좋아한다면 안전한 밧줄을 쥐어주면 될 일일세. 왕방이 문득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 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아이를 기르는 것이 꼭 의술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조 노사도 웃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술이지. 병을 고치는 치병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기르는 호생일세. 그때 이웃집 아이 하나가 쭈뼛거리며 뜰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조 할아버지, 제 바람개비가 고장났어요. 조 노사가 아이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할아비가 바람을 불어넣어 주마. 그리고는 장문 부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보시게. 저 아이도 가마가 둘일세. 바람개비가 고장나니 마음이 조급해졌지. 나는 저 아이가 잠시 조급함을 느끼게 한 뒤 스스로 고치는 법을 가르칠 걸세. 스스로 고쳐내고 나면 아이는 능력을 얻게 되지. 능력을 갖춘 아이는 더 이상 조급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네. 부모가 아이의 마음에 능을 심어주면 그 아이는 세상의 바람에 쉽사리 쓰러지지 않을 걸세. 해가 저물고 장문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일어섰습니다. 장문은 조 노사에게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조 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2개의 가마는 정해진 천명이 아니라 아이가 지닌 천성을 알려주는 한 통의 서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가 할 일은 그 서신을 지혜롭게 읽어내는 것이지 그것으로 아이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방도 눈가에 이슬이 맺힌 채 웃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 말 안 듣는 아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너에게는 너의 생각이 있구나. 우리 함께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길을 찾아보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조 노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나에게 고마워할 것 없네? 아이는 두 분의 소중한 인연이니 그 인연을 귀히 여기게. 아이도 이 생이 처음이요. 두 분도 부모가 처음이지 않나. 모두가 서툰 길이니 천천히 그리고 바르게 걸어가게나. 그가 문득 생각난 듯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의 이름에 자를 넣어 마음속으로 불러주게. 평정심을 뜻하는 글자일세. 겉으로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두 분의 마음이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상기시키기 위함일세. 부모의 마음이 평정하면 아이의 기운도 어지럽지 않을 테니. 그들이 문을 나설 때 지붕 너머로 초승달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마치 아이의 정수리에 있는 가마처럼 조용히 미소 짓는 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왕방은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렸고 장문은 가마가 하나면 주어진 길을 가고 가마가 둘이면 스스로 길을 찾는다.
우리는 그 이치를 찾고 그 마음을 헤아린다 하고 을조렸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이는 아침마다 제 머리를 어미의 손에 맡기고 어미가 3번 머리를 쓸어주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비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혹여 욱하는 마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이내 심호흡을 하고 아이의 눈을 보며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시 시작함은 점점 줄어들어 마침내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년 후 아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왕방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기운이 넘치고 손이 참 빠릅니다. 퍼즐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잘 맞춥니다. 다만 마음이 조금 급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미간을 찌푸리곤 합니다. 왕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머리에 동그라미가 2개 있거든요. 선생님도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아이에게 여러 갈래의 길을 보여주어 스스로 돌아갈 줄도 알게 가르치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것이 가마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2년이 지나 장문 가족은 우연히 예전에 그 의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대부가 문밖에서 햇볕을 쬐고 있다가 그들을 보고 반갑게 손짓했습니다. 아이가 그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저 키 많이 컸어요. 이 대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키도 크고 머리 위에 그 2개의 가마도 한결 평온해졌구나. 가마가 어떻게 평온해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 대부가 아이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배가 한 척 생겼으니 소용돌이가 평온해진 것이지. 조 노사도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소용돌이가 이젠 제법 큰 소용돌이가 되었구나. 저는 가마가 2개예요. 아이가 또렷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2개지. 조 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개든 10개든 이것 하나만 기억하거라. 사람의 몸에는 가마, 선, 가 있지만 마음에는 향 하는 바가 있단다. 내 마음이 선을 향하면 가마는 너를 바른 길로 이끌 것이요. 내 마음이 용을 향하면 가마는 내가 고난을 헤쳐나가도록 도울 것이며 내 마음이 사랑을 향하면 가마는 내가 아끼는 인연들을 지키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아이는 아는 듯 모르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방은 문득 처음 아이를 안고 의원으로 뛰어들었던 그날의 두려움과 지금 아이의 얼굴에 깃든 평온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혼탁한 근원에서 시작된 강물이 마침내 맑고 빛나는 바다에 이른 것을 보는 듯했습니다. 장문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이 머리 위에 2가마가 뜻하는 것은 결국 가능성이라는 2 글자라는 것을. 총명할 가능성, 고집스러울 가능성, 용감할 가능성. 부모가 할 일은 그저 그 수많은 가능성 하나하나에 빛을 비추어 세상의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무지한 폭력에 꺾이지 않도록 묵묵히 보살피고 지켜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불어 길가의 나무들이 사각거렸습니다. 아이는 낡은 바람개비를 손에 들고 앞서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 바람이 불어요. 바람개비가 맹렬히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바람 속에서 빛나며 피어나는 2개의 가마 같았습니다. 왕방은 문득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형기가 그리 신비로운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한 아이와 2 어른이 매일을 명료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조급함을 순리로 바꾸고 아집을 인내로 닦으며 하늘이 준 가마를 일생의 아름다운 울림으로 피워내는 여정이었습니다.